카피라이팅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노집 같은 거 분석하는 거는 공부 좀 하면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카피라이팅이죠, 이제. 이제 카피라이팅이 왜 중요하냐면, 가독성이 좋은 글수록 이제 체류 시간이 높아지고, 체류 시간이 높을수록 실질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그 하단에 있는 링크 있죠. 그걸 클릭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류 시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카피라이팅이 이제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죠. 상품 리뷰 관련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성, 이제 스펙을 나열하는 이런 것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좀 IT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그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협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업체에서 협찬 관련된 글을 써달라고 할 때 카피라이팅이 중요하고 체류 시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줘. 쿠파스라고 하는 건 쿠팡 파트너스예요. 쿠팡 파트너스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CPS 기반이 물건을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했을 때 이제 그 수수료로 33%를 받는 건데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상품을 쓸 때 정보성 글로 나열식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쿠팡 파트너스든 협찬이든 판매가 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후기성으로 보통 이제 검색을 하죠. 어떤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온다는 거는 내가 그 물건을 구입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물건을 이미 사용한 사람들의 상품에 대한 장단점, 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이 물건 스펙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상세 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다섯 번째 수익, 이 부분도 아까와 연결되는 거예요. 카피라이팅뿐만 아니라 뭐 후기성, 사진 퀄리티, 여러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이제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죠. 방문자 수가 제가 이제 4천에서 5천 정도 사이라고 했을 때 몇 개 상품을 일단 써봤어요. 일단 썼고 전 이제 원고 협찬은 받지 않았거든요. 거의 받지 않았고 어떤 수익화를 또 위해서도 쿠팡 파트너스를 해봤어요.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제 제가 했는데 전환율 높지 않았어요. 거의 로직에 맞춰서 상위 노출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순위 안에 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 센키워드 상품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환율이 높지는 않았어요. 뭐 이 부분은 저 역시 카피라이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 제가 원인을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후기성 글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만약에 정보성 글일지라도 스펙이 하나 나열식보다는 비교 분석하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스토리텔링 방법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후기성 글이냐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고 하는 부분도 다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현재 그러면은 이제 들어오는 제가 이제 수익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안이 들어온 이제 원고 협찬이죠. 제가 몇 개 안 했어요. 두 개, 세 개 정도만 했죠. 하나, 둘, 하나. 현재 두 개? 두 개 정도만 했는데, 일단 들어온 거는 평균적으로 10에서 15만 원 정도를 제가 제안을 한 적도 있고, 실제 진행한 거는 10만 원짜리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고가의 상품을 지급해준다거나, 원고료를 이제 얼마를 원하는지를 요청하는 업체도 있었는데, 30만 원 중반대 IT 기기 이거 관련이었거든요. 진행을 하진 않았어요. 좀 더 블록을 키우고 이제 제가 다른 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선 보류를 했고요. 그런 쪽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현재 방문자 수, 현재 지수,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진행한다면 월 한 10개 정도를 협찬을 받는다고 했을 때 15만 원 평균이라고 잡았을 때는 한 150 정도 애드포스트까지 합치면은 뭐 150에서 200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추천을 하느냐, 인플루언스 블로그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신규 블로그가 진입해서 빠르게 이렇게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투여를 해야 되는데 최소 6개월, 그래서 1년 정도는 생각하고 꾸준히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플랫폼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부분도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이제 이 가두리라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가두리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와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며칠만 쓰지 않거나 며칠만 좀 관리 안 하면 바로 쭉 떨어져요. 방문자 수가. 물론 이제 세부 키워드를 어떻게 넣느냐, 이제 이런 거가 얼마큼 깔려 있느냐 차이겠지만 어쨌든 지수는 좀 빠르게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제가 티스토리도 같이 하고 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제가 몇 개월 동안 아예 글을 쓰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 방문자 수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티스토리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지금 블로그를 분업을 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한다면은 블로그는 서브 블로그로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면은 브랜드 블로그로 활용을 하거나 원고 협찬
정도, 이제 가벼운 상품 정도, 뭐 아주 고가는 아니더라도 이제 받는 정도로 진행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해서 이제 하는 쪽만 이제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요. 본업으로 뭐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 하면은 티스토리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가 좀 상승했을 때 서브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를 완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한 부분은 맞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한 포스팅당 1.5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평균. 이제 총부 취합하고 이제 키워드 분석하고 뭐 이웃 관리 할 때 1시간 정도 추가된다 했을 때 하루 약 6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집중해서 한다는 전제 하에예요. 6시간 정도 됐는데 나머지 시간은 이제 2시간, 3시간 뭐 더 많은 시간 투자도 되지만 이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다른 플랫폼을 서브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막 키울 수 있는 플랫폼은 없거든요, 사실. 어떤 광고를 진행해서 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이 있으니까 투자각으로 하는 게 제일 유리하고 본, 그다음에 사이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더 나이 맞는 플랫폼이 어떤 건지를 좀 감을 잡을 필요도 있겠죠. 그 후에 선택을 해서 만약에 내가 뭐 네이버는 안 맞는다, T2에 더 맞는 것 같다, 아예 T2에 T스토리에서 집중하는 게 낫고 뭐 인스타가 더 맞는다 하면은 인스타를 통해서 집중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이드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연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수익적으로 많이 간다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 수익 파이프간으로 레드포스트는 정말 미비하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4천 명 정도가 넘는데 IT 인플루언스인데도 불구하고 에드포스는 한 달에 15만 원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15만 원 사이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원고 협찬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안 해서 그렇지만 이게 사실 메인 수입이긴 하죠. 업체와 연결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이 더 걸리죠. 쿠퍼스, 그냥 쿠폰 파트너스 같은 판매에 대한 CPS,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이런 부분들까지 했을 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를 좀 감안해야죠. 망가질 수 있는 제품이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좀 크죠. 사실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도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최소한 완충 장치를 해서 쿠파스 같은 CPA, CPS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 해도 결국은 이것도 상품을 구매하거나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양을 좀 늘리거나 양이 늘어갈수록 어쨌든 리스크는 더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내 사업을 홍보한다. 이게 사실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고 네이버 블로그 역할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이버 블로그 활용하기에는 이 부분이 제일 좋다. 브랜드와도 마찬가지고 이건 유튜브와 함께 연결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다른 플랫폼과의 연결성까지 고려했을 때 갖고 가는 거는 괜찮다.